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대선 후보 토론이 한창인데요. 요거 보고 있으면 정말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본질은 외면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마치 정권 교체가 되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고 봅니다. 후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진실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큰 핵심은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칫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터뜨렸을 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배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같이 자신의 밥그릇이 국가와 국민보다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탄핵의 진실을 널리 알려서 꼭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정상 국가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JTBC의 태블릿 PC의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죠. JTBC는 중앙일보 대주주 홍석현이 사실상 지배하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태블릿 PC 날조 보도 당시 JTBC의 공동 대표 사장 홍종도는 홍석현의 아들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JTBC의 보도 담당 사장은 손석희였죠. 그리고 홍석현의 아들인 홍종도는 김한수 행정관과 77년생 동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저는 여지까지 뭐 했죠? 전원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국가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수의 회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태블릿 PC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음. 한편 네이버, 오피스, 구글, 넷피스24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문서 작업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음. 자,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문서 수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국가수 감정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JTBC의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면서 최 씨는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이렇게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현재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 이런 팩트에 대해서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에게 따져 묻지 못합니까? 같이 짰어요? 윤석열이 되고 나중에 한 자리 먹기로?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으면 어떻게라도 흠집을 잡아갖고 본인이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후보로 당선되고 대통령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잖아.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수개월 동안 방송해드렸던 온갖 조작 날조에 대해서도 왜 말 한마디를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말싸움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냐 이 말이에요.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렸을 때 제대로 된 탄핵의 진실을 왜 못 밝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100%로 말씀드리지만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다시 돌아가서 제가 탄핵의 진실의 팩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 말을 못한다면 그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보도를 시작으로 JTBC의 거짓말 퍼레이드는 멈추지 않았고요. JTBC의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의 꼭두각시라는 그런 인상을 전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탄핵 전국 당시 무차별적으로 횡행한 여러 선동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JTBC를 통한 태블릿 조작 날조 보도가 촉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 결정타가 바로 2016년 12월 8일에 있었던 제1차 해명 방송이었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조작이 있었고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자, 이 JTBC 태블릿 PC와 관련된 세간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이따위 방송을 준비를 합니다.
누가? JTBC가. 당시 앵커였던 손석희와 심수미 기자 간의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이 방송에서 심수미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 PC의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면서 더욱더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했었죠. 아니죠. 해명이 아니라 더한 심한 표현을 덧붙여가지고 기존의 조작 날조 보도를 견고하게 다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따위 방송이 있고 그 다음 날인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70표, 무효 7표로 통과를 시켜버리고 심수미 기자는 이런 태블릿 PC의 날조 보도로 2016년 연말에 한국여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 말세죠? 멀쩡한 대통령을 온갖 누명으로 탄핵 잘 시켰다고,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탄핵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여기자상을 주는 놈의 나라가 당시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JTBC 측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이게 핵심인데 혹시라도 JTBC 측이 국가수 감정이 있기 훨씬 이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또한 그런 진실을 알면서도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JTBC의 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명백한 날조 보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백한 날조 보도에 해당하는 죄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날조 행위는 무고죄나 위증죄와 같은 중대 범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JTBC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훨씬 이전에 태블릿 PC의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태블릿 PC 보도 당시 JTBC의 취재팀장이었던 손영석 기자의 법정 증언, 그러니까 2018년 10월 29일에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자, 손영석은 법정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2016년 10월 20일 무렵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난 후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손영석은 그런 사실을 확인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도 태블릿 PC를 입수하고 한 달쯤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얼버무렸지만 재판장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 시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1심 재판장 박주영 판사가 직접 손영석을 신문을 하죠. 참고로 박주영 판사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여성 판사입니다. 이 재판장이 12월 8일 1차 해명방송 전에 수정 앱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나요? 이렇게 물었고 손영석은 예,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조사하면 다 나오죠. 재판장이 지적한 12월 8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지기 전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태블릿 PC 첫 보도를 하고 한 달 20일이나 지나서 JTBC가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1차 해명 방송을 했다는 것은 JTBC 측의 의도, 즉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겨냥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명백하게 이것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국민들을 속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짓거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탄핵이 되었고 손영석이 증인석이 앉은 날은 2018년 10월 29일이고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선고가 모두 끝난 후였어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이 태블릿 PC라는 요물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도 되고 1심, 2심 선고가 끝난 후에 모든 실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죠. 자, 이런 탄핵의 진실을 저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힘들게 방송을 제작을 해가지고 알리고 있는데, 이놈의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지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국가와 국민들이 이처럼 해롱해롱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으로만 정권 교체를 나불나불 대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몰라서? 알면서도 알면서도 안 하니까 더 열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도 이런 탄핵의 진실, 이런 것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전파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민들이 일한 만큼 돈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문재인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거는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세상이 됐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취업이 안 되는 놈의 세상이에요. 정말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고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그런 해괴망측한 놈의 나라를 만든 것도 문재인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참고 끝까지 진실을 알려낼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깨달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송을 보고 깨달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유불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윤석열의 이 온갖 조작 날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진실을 이렇게 밝혀내고 전파한다면 꼭 언젠가는 맑고 깨끗한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지인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 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